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틀 전 발표된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최대 66,7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부터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달여간의 하락 및 횡보를 맞이했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또다시 하락하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의 투심은 지난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2% 하락한 65,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28% 하락한 2,945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2% 하락, 솔라나는 변동이 없습니다. XRP의 경우도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4% 전날과 동일합니다.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4%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급등 랠리를 펼친 후에 스물스물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날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과열되었던 시장이 차익 실현 매물에 따라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CPI 둔화에 따라 불투명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이죠.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은 반감기 이후 최대 상승 촉매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고래들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 크립토컨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는 지난 3월 이후 둔화세를 보이다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고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잔고 증가가 다시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중요한 요소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통화량 M2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M2는 말 그대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의 양, 화폐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통화량 M2 6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 비트코인 상승 열세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의 M2 통화 공급 증가가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을 이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M2 공급 증가와 비트코인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공급 증가가 이전의 비트코인 상승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 리얼비전의 수석 암호화폐 분석가인 제이미 쿠츠의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추적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글로벌 M2는 비트코인 움직임을 가장 많이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공급 변화율이 명목 가치보다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보통 M2 모멘텀의 변화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5월 초 M2 공급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4월 중순에 시작된 일간 하락세를 깼다. 하락세가 깨지면 상승세가 발생한다. 비트코인은 56,000달러에서 바닥을 찍은 후 첫 번째 더 높은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란 확실한 신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의 경우는 M2 통화 공급량을 나타내는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차트입니다. 2024년 3월 이제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은 20.84조 달러입니다. 전월에 이제 20.75조 달러에서 증가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월간 증가율이 0.45%에 달하고 경제 활동과 유동성 증가를 반영하게 되는데 최근 연준의 통화량 도표를 정리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M2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M2 공급량의 증가는 경제 회복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즉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정책과 통화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의 제롬 파월의 언급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인플레이션 또한 이번 CPI 발표로 인해 둔화세를 보이며 인하의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죠. 이 물가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않은 즉 이 고용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확실한 미래가 도래하게 된 것인데요.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면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반감기 사이클의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발표가 6월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금융당국이 5월 승인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하루 전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한해 이 출시를 승인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이 증권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할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SEC 이더리움 현물 ETF 거부할 이유 찾는 중이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 ETF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 스캇 존슨의 경우는 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존슨은 최근 SEC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 기한을 6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잠재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증권성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관건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올해 이더리움 ETF에 대한 SEC의 최종 승인일을 운용사별로 한번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다가오는 5월 23일 그리고 24일 바네크와 아크 21쉐어스의 이더리움 ETF에 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뒤에 5월 30일 해시덱스의 ETF 승인 결정이 나고 6월 18일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결정이 납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이제 7월 5일 인베스코의 이더리움 현물 ETF 결정 그리고 2024년 8월 피델리티와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해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는 데에는 네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는 이 SEC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SEC가 이더리움 ETF 발행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코멘트를 제공하지 않는 일명 라디오 침묵 상태에 있는데 이는 SEC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제 기관은 신청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는 게리 겐슬러의 입장이 있습니다. 겐슬러의 경우는 과거부터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으로 간주를 했고 이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을 한다라면 기존의 본인의 주장에 반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겐슬러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겠죠. 이 세 번째로는 정치적 압박이 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 주요 배경에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패소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압박이 없기 때문에 SEC가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간 부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SEC의 규제 승인 과정이 지연이 되고 있고 최종 마감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는 마감일 91일 전에 이제 코멘트가 있었으나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비슷하게 현재 아무런 코멘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물 ETF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5월 승인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이미 이더리움 ETF가 거래되고 있고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결국엔 승인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SEC가 투자자 보호를 명분 삼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처럼 이더리움 또한 동일한 논리로 승인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비록 이번 5월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불가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발전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시장의 성숙도 그리고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처음으로 SEC가 결정을 할 5월 23일 바네크 ETF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만약 결정이 되면 현재 신청된 7개의 이더리움 ETF가 동시에 승인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74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소식들과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틀 전 발표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가 현재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통화량 M2 증가가 중요 경제 회복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이 금리 정책과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경제 사이클은 반복이 되며 이에 따라 자산 가격도 주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강세장을 확실하게 맞이하였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워렌 버핏은 공포에 질릴 때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조심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기회를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격언들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ETF의 승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발전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시장의 성숙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3일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에 대한 SEC의 첫 번째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텐데요.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